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하산병원 산부인과의 박정일입니다. 부인 종양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난소암의 최신지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팔프 이니비터인 림파자의 이제 작용 기전을 보여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팔프 이니비터는 이제 신세틱 레설러티 합성치사라고 부르죠. 그것을 이용한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NA에 세포 내의 DNA에 이제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리페어 메커니즘이 이제 팔프 인자임에 의해서 이제 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림파자는 이런 팔프를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 팔프를 억제시키면은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 리페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게 되고 이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BRCA 뮤테이션이 있는 암세포다라고 하면은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역시 리페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 점점 쌓여가게 돼서 세포 사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한 약물이 되겠고요. 정상세포에서는 팔프 이니비터를 쓴다 하더라도 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계속 리페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포 사멸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림파사를 이용한 좋은 삼상 연구들이 여러 암 중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췌장암에서 좋은 효과를 보여주어서 현재 이 4개 암종에 대해서 사용 허가가 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난소암에서 림파자의 허가사항과 적응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요법으로는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인 BRCA 변이가 있는 고도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1차 복막암 환자에서 유지요법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이상의 백금 기반 요법에 반응을 보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상인 경우에는 BRCA 뮤테이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보험은 단독요법 2가지 적응증 모두 BRCA 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연구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베바시주맵과의 병용요법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맵 병용요법에 반응을 보인 경우에 HRD가 있는 경우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1차 복막암인 경우에는 병용유지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고요. 이 요법은 아직 보험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결과는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트라이얼은 randomized 플라세보 컨트롤드 페이스 3 스터디가 되겠고요. 새로이 진단된 피고 병기 3, 4기의 하이그레이드 시러스 카시노마하고 엔도메트리오이드 타입 카시노마를 가진 오바리안 캔서, 튜발 캔서, 그리고 프라이머리 페리토니얼 캔서를 포함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라인 혹은 조마틱 BRCA 뮤테이션이 있어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연구였고요. 수술과 플래티넘 베이스드 케모테라피 이후에 파셜 리스판스나 이제 컴플리트 리스판스를 보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올라파립 300mg을 BID로 복용하는 군하고 플라세보를 복용하는 군으로 2대1로 무작위 배정해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였고요. 최대 2년까지 복용할 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물론 2년 시점에 디지즈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디지즈가 아닌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더포인트는 이제 인베스티게이터 어세스드 PFS였고요. 세컨더리 엔더포인트는 BICR에서 평가한 PFS, PFS2 OS, 처음 서브시퀀트 테라피까지의 타임 인터벌, 두 번째 서브시퀀트 테라피까지의 타임 인터벌, 그리고 QOL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원 트라이얼은 PFS뿐만이 아니라 OS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연구였습니다. 2013년에 첫 환자가 등재되었고 2015년에 이제 등재를 마감한 다음에 2018년 시점에 데이터 컷 오프를 하고 첫 번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아웃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5-year PFS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2022년 시점에
7년째 OS 아웃컴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오버롤 서바이벌은 데이터 머추레이션이 60% 이상 되었을 때, 즉 이벤트, 사망이 60% 이상 되었을 때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올라파립의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이벤트가 60%까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 OS를 분석하는 시점에 오지는 않았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고, 이제 EMA에서도 7년 정도면 난소암의 서바이벌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라고 이런 그 의견을 줬고, 이제 스터디 팀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오버롤 서바이벌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웃컴은 3-year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요. 림파자군이 60%, 플라세보군이 27%로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70%까지도 줄여준다라고 보고를 했었고요. 5년 무진행 생존율을 뒤에 또 발표를 했었는데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이 67% 감소하는 걸로,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죠. 그리고 7년 시점에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점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인해서 7년이면은 난소암 생존율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멀티플 컴패리슨이 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p-value가 0.001 미만이어야 된다. 아주 스트릭트한 기준으로 되어 있었고, 결과는 림파자군이 오버롤 서바이벌이 67%, 플라세보군이 46.5%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디퍼런스를 보였습니다. 근데 p-value가 0.004로 원래 계획한 값에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해석은 이 림파자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오버롤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이는 치료다라고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데이터 머추레이션이 목표했던 60%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널 오버롤 서바이벌 아날리시스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좀 의미 있는 p-value까지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림파자는 위약 대비 사망 위험을 45%까지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 first subsequent therapy까지의 타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사실 난소암 환자분들은 치료 이후에 세컨드 라인, 서드 라인으로 치료를 연달아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바이벌 베네핏이 첫 번째 사용했던 림파자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서브시퀀트 트리트먼트에서 좋은 약을 또 써서 생긴 건지 그게 구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시퀀트 트리트먼트가 시작된 시점까지를 연장시켜 준다는 것은 처음에 사용했던 그 림파자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TFST도 유의한 연장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브시퀀트 테라피 또한 유의하게 연장시켜 주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솔로원 트라이얼에서는 리커 이후에 서로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라세보군에서 45%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이 리커 이후에 림파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버롤 서바이벌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시점에서 시행했던 오버롤 서바이벌 디퍼런스가 이 정도로 생긴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림파자는 이제 메인테넌스 테라피로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소 2년 동안 사용하는 약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그 애드버스 이벤트나 삶의 질에 주는 영향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행히도 이 솔로원 연구에서 보고된 애드버스 이벤트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털러러블하고 또 약의 일시 중단이나 용량 감량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작용들이었기 때문에 장기 복용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드버스 이벤트는 이제 대개의 경우 헤마톨로직 애드버스 이벤트하고 넌 헤마톨로직 애드버스 이벤트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넌 헤마톨로직 애드버스 이벤트를 보면은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그렇듯이 이제 GI 트러블이 GI 애드버스 이벤트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역이 가장 많았죠. 그다음에 피로, 그다음에 구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었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처음 약 복용하는 한 1, 2개월쯤에
발생을 했다가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대부분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는 애드버스 이벤트들이라서 처음에 이 약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그 경과에 대한 설명 환자분께 잘 드려야 되고 대부분 다 잘 따라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3, 4등급의 애드버스 이벤트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non-hematologic adverse 이벤트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빈혈이 되겠습니다. 빈혈은 모든 등급에서는 한 40% 정도에서 발생을 했고 3, 4등급은 한 21%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솔로 연구에서는 이제 약물의 연구 중단에 이르게 된 비율이 한 11.9%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리얼 월드 익스피리언스들을 보시면은 약물을 연구 중단하는 경우는 한 3%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솔로 원 트라이얼에서는 이것은 연구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거고요. 실제로는 이 대부분의 애드버스 이벤트들이 탈러러블하고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는, 장기 복용할 수 있는 약물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성 난소암인 경우에는 환자분들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아시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합니다. 3, 4기에 완치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유지요법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치를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솔로원 트라이얼의 결과를 보시면은 그 7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7년째에 사망 위험을 45%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아직 오버롤 서바이벌의 파이널 아날리시스는 안 나왔지만은 7년 정도면은 이거를 재발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이제 완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5년 동안 재발이 없으셨으면 그냥 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정도는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난소암의 경우에 몇 년째 완치를 주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 보시면은 이 모델에서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완치라고 할 수 있다. 10년까지 재발이 없으면 완치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고도 있는데 사실 아까 솔로몬 트라이얼에서 오버롤 서바이벌 커브를 보시게 되면은 5년 이후에는 서바이벌 감소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7년 정도의 아웃컴이면은 그때까지 재발 없는 분들은 거의 완치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뮤테이티드 오바리안 캔서에서 이 림파자가 상당히 높은 완치율을 가져올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이드라인도 보시면은 에스모에서는 여러 가지 팔프 이니비터들에 대해서 다 공고를 주고 있지만 특히 올라파립, 림파자는 에스모, MCBS 스코어 4로 이렇게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브라카 뮤테이티드 오바리안 캔서로 림파자를 복용하신 분들 중에 재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트라이얼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진료 현장에서도 정말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째까지 재발이 없으면 이제 완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판정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